안녕하세요, 더너드입니다. 개발자란 직업상 키보드를 많이 쓰는 저는 손에 무리가 덜 가고 편리한 키보드를 찾다가 결국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만든 분리형 키보드 제작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한 과정과 제 나름대로는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만족스러운 키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코딩을 하다 보면 어느새 손목과 손가락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신경 쓴 부분은 손가락에 쌓이는 부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검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는 4개의 손가락이 안쪽 인대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손을 쫙 핀 형태에서 새끼손가락만 구부리려고 하면 네 번째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타이핑을 하다 보면 손가락들이 억지로 비틀리게 되는데요. 이 4개의 인대가 연결된 손가락 편근이라는 곳에 건초염이나 반복성, 긴장, 손상 증후군이 오게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유일하게 4개의 손가락과 인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인데요. 새끼손가락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활용해서 입력하게 되면 손가락 인대에 걸리는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중 키보드의 엄지손가락은 큰 스페이스에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분리형 키보드들을 보면 엄지손가락이 양 밑으로 불쑥 튀어나온 디자인들이 많은데요. 해외에서 유명한 젠 키보드와 국내에서 마스터리님이 공개하신 키보드 또한 해당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양쪽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왼쪽 엄지는 스페이스, 아래쪽 키는 홈, 오른쪽 엄지는 엔터, 엔드 혹은 백스페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초기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금속 틀을 제작해서 실제 배열을 만들면서 제작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물랜더 같은 해외 직구 키보드들의 가장 큰 단점은 B키가 왼쪽 키보드에만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인의 타이핑 패턴상 영문 자음인 B는 왼손으로, 한글 U, 모음은 오른손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영어로 보이와 한글로 우유를 직접 타이핑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양쪽 모두에 B키가 달려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분리형 키보드들은 방향키가 일자 배열로 되어 있거나 양쪽 키보드에 나눠져서 사용하기 불편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한 번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또한 저는 맥북을 많이 사용해서 음량 조절, 밝기 조절할 때 F1부터 F12키를 자주 사용하는 관계로 해당 키들도 추가해 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CB 제작입니다. 회로 디자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해외에 공개된 PCB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국내 업체보다는 해외 PCB 업체에 맡기는 게 저렴합니다. 저는 JLC PCB를 활용해서 모듈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설계하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PCB 제작 전 가능하다면 납땜을 하셔서 검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PCB 설계에서 놓친 부분을 나중에야 발견해서 PCB 생산 후에 와이어로 직접 이어주었습니다. PCB 모듈을 조립하실 때 SMT나 어셈블리를 직접 해외 공장에서 진행하도록 하시면 편하지만 만약 아두이노 모듈이랑 각종 부품들을 직접 납땜해야 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제품 중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저렴한 타이니 8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최소한 ESP32 혹은 아두이노 RP2040 이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납땜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실습실에서 매일같이 납땜할 때 배운 건데요. 플럭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명한 플럭스를 기판에 미리 바른 후 사용하면 납과 기판 사이 접착력이 높아져서 좀 더 쉽게 납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핫스왑입니다. 스위치의 수명이 길긴 하지만 가끔 교체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스위치 교체를 쉽게 가능하도록 핫스왑 소켓을 납땜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키보드 스위치로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키보드의 EU 이상 키들에게는 스테빌라이저를 더해서 더 안정적으로 타이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AUX 회로 설계를 할 때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양쪽 키보드를 연결할 때 AUX를 사용할지 아니면 C타입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AUX 선을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한 상태에서 양쪽 AUX 선 먼저 분리하면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요. C타입보단 AUX 선이 조금 더 편리한 면이 있어서 다양한 AUX를 테스트하면서 중간에 선이 빠지더라도 쇼트가 생기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왼쪽 키보드만 사용하거나 오른쪽 키보드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왼쪽 키보드만 컴퓨터와 연결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키보드를 각각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키보드 모두를 C타입을 달아뒀고요. 컴퓨터와 각각 연결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레진 소재를 사용해서 제작했습니다. 3D 프린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요즘에는 많아서 양쪽 프레임 제작 약 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3D 프린터로 제작하다 보면 기성품처럼 합판이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하우징 컬러는 PCB 초록색이 좀 색상과 어울리지 않아서 아트랩 고무 랩핑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색상을 새롭게 입혀줬습니다. 크림색을 사용했는데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개발자로 일할 때부터 취미로 시작한 키보드 제작 덕분에 이렇게 저는 제가 제작한 키보드에 안착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PCB 어셈블리 75,000원, 레진 프린팅 52,000원, 로테뮤 퍼플축, 스테빌라이저, 핫스왑 소켓, PBT 키캡, 아트랩 고무 랩핑 스프레이까지 총 24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 분들이 궁금하셨는지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키보드가 실제로 다른 분들께도 좋을지가 저도 궁금해져서 주변 개발자 지인분들께 전달 드려보려고 한두 개 더 제작하는 중입니다. 이후 주변 분들 후기가 좋다면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